안녕하세요. 여행 꿀팁 여우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서울 5대 궁궐을 완벽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극찬하는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이자 데이트 코스로도 정말 인기 만점인 곳들이에요. 각 궁궐마다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들과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궐은 창경궁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에요. 창경궁은 다른 궁궐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임금이 머무는 주요 궁궐이 아니라 창덕궁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비들이 거주하도록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홍화문에서 시작되는 여행 정문인 홍화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홍화라는 말은 조화를 넓힌다는 뜻으로 덕을 행하여 백성을 감화시키고 널리 떨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뜻이죠. 명정전의 특별한 옥천교를 건너면 나오는 명정전은 1616년에 재건된 건물로 조선 궁궐의 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임금은 항상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이 법인데 명정전은 동쪽을 향해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곳이 주요 궁궐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세자의 비극적 역사 명정전 옆에 있는 문정전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펼쳐졌어요. 바로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처분을 내린 곳이거든요. 영조가 굳이 이곳을 택한 이유는 문정전이 남쪽을 향해 있고 영조의 첫 번째 왕비인 정성왕후의 신주를 모신 혼전이어서 부모가 함께 뜻을 전한다는 의미를 보이려 했다고 해요. 정조와 해경궁의 흔적 문정전 뒤쪽으로 가면 정조가 태어난 곳이 있고 해경궁 홍씨가 오래 살다 세상을 떠난 경춘전도 있어요. 이곳들을 둘러보면 조선 왕실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답니다. 춘당지 산책로 힐링의 명소 창경궁에서 가장 추천하는 산책 코스는 춘당지 주변이에요. 나무 그늘 아래로 난 산책로를 걸으며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심 한복판에서도 완전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대온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 1909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대온실도 놓치지 마세요. 일제강점기에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들이 지었지만 현재는 국내 자생식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2004년 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된 의미 있는 곳이죠. 두 번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입니다. 종로구 율곡로 99번지에 있고 궁궐 정각은 3,000원, 후원은 5,000원의 입장료가 있어요. 창덕궁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후원이에요.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어서 사전 예약이나 당일 현장 구매가 필요해요. 예약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비밀의 정원 후원은 원래 금원이나 비원으로 불렸는데 비원은 주로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용한 이름이고 금원이라는 이름이 전통적으로 더 많이 사용됐어요. 후원은 개별 관람이 불가능하고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단체 관람만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설사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부용지 후원의 하이라이트 후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곳이 바로 부용지예요. 후원의 첫 번째 중심 정원이자 후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용지에는 가장 높고 큰 건물인 주암루 부용지에 발을 담그고 있는 부용정, 그리고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는 영화당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죠. 불로문과 애련지 부용지 북편에는 늙지 않는다는 뜻을 지닌 작지만 특이한 형상의 돌문, 불로문이 있어요. 이곳을 지나면 애련지가 나와요. 후원은 계절마다 관람 코스가 달라지기도 하고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데이트 코스로는 정말 최고예요. 인정전과 선정전 후원을 둘러본 후에는 궁궐 정각을 관람하시면 되는데요. 도남문으로 들어가서 인정전, 선정전, 그리고 뒤쪽 낙선제까지 둘러보게 되어 있어요.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 접견 같은 중요한 국가의식을 치르던 곳이에요.
2층 건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층 건물이에요. 인정전 바로 옆에는 궁궐에 남아있는 유일한 청기와 건물인 선정전이 있고요. 낙선제의 소박한 아름다움 창덕궁에서 다른 궁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 바로 낙선제 구역이에요. 인정전이 왕의 공간이라면 이곳은 후궁과 세자의 구역이었어요. 다른 궁궐의 전각과 달리 단청을 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의 건물들이에요. 순정휴왕후 윤씨와 영친 왕비 이방자가 1980년대까지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고 덕혜옹주도 여기서 지낸 적이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조선의 법궁 경복궁입니다. 종로구 사직로 161번지에 위치하고 입장료는 성인 3,000원이에요. 완벽한 배산임수 지형 경복궁의 지리적 특징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궁궐 바로 뒤쪽에는 북악산이 있고 그 뒤를 다시 북한산이 감싸고 있어요. 궁궐 앞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그 앞쪽에는 한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거든요. 조선 왕조가 얼마나 털을 잘 잡았는지 알 수 있죠. 파란만장한 역사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했어요.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에 중건되었어요. 그런데 또 일제강점기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철거되는 아픔을 겪었죠. 다행히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되찾고 있어요. 근정전 경복궁의 심장 광화문에서 입장해서 근정문을 지나면 나오는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정전이에요. 중층으로 되어 있고 앞에 넓은 마당에서는 주요 행사를 치렀어요. 경회로 연회의 장소. 또 경복궁에 가시면 꼭 봐야 하는 곳이 경회로예요. 외국 사신 접대나 임금과 신하들 사이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에요. 특히 경회로 특별 관람은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4회 무료로 진행되니까 꼭 사전 예약해보세요. 향원정 숨겨진 보석 경복궁에서 산책 겸해서 꼭 들러야 할 곳은 향원정이에요. 향원지 한가운데 섬 위에 건립된 육각형 정자인데 향기가 멀리 간다는 뜻이에요.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지복제와 건천궁 숨겨진 명소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지복제는 고종의 서재로 사용된 공간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개방되어요. 건천궁은 고종이 정치적 자립을 위해 만든 공간인데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의 현장이기도 해서 역사적 의미가 깊어요. 수문장 교대식 경복궁 방문하시면 수문장 교대식도 꼭 보세요.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 조선시대 궁궐 수비 의식을 재현한 화려한 퍼포먼스예요. 네 번째는 대한제국 시기의 애환이 서린 덕수궁입니다. 중구 세종대로 99번지에 위치하고 입장료는 1,000원이에요. 덕수궁 돌담길. 서울데이트에 성지 서울데이트 코스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덕수궁 돌담길이죠. 특히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돌담길은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해요. 우리나라 궁궐의 담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도 흥미로운데요. 이는 친화와 소통의 상징이라고 해요. 조선 궁궐은 임금이 백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곳이라서 담장을 낮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에요. 1592년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 갔던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월산대군의 저택과 주변 민가들을 합쳐서 임시 궁궐로 사용한 것이 시작이에요. 1895년 을미사변 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선포한 뒤에 황실의 규모와 격식을 갖추게 되었죠. 하지만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에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참 슬픈 역사죠. 중화전 대한제국의 정전 덕수궁의 정전은 중화전이에요. 덕수궁으로 환궁한 고종이 1902년에 지은 정전으로 대한제국 황제의 위엄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석조전 동서양의 만남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독특한 건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석조전이에요. 우리나라 궁궐에 이런 유럽풍 건축물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고종이 외국 사신을 만나는 용도로 사용하던 곳이에요. 석조전 내부 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니까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정관원 커피 향이 나는 궁궐 정관원은 고종이 커피를 즐기던 곳으로 유명해요. 고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애호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밤의 석조전 덕수궁에서는 밤의 석조전이라는 특별한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뮤지컬 공연, 클래식 연주, 테라스 카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마지막 5번째는 경희궁입니다. 종로구 세문안로 45번지에 위치하고 입장료는 무료예요. 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경희궁은 조선 후기의 이궁으로 광해군 9년인 1617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1623년에 완성되었어요.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는데 원종의 호인 경덕과 같은 발음이라고 해서 영조 36년인 1760년에 경희궁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왕들이 사랑한 궁궐 경희궁은 인조 이후 철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임금들이 이 궁으로 사용했어요. 특히 영조는 재위기간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낼 정도로 경희궁을 아꼈다고 해요. 아픈 역사 안타깝게도 경희궁에는 정전인 숭정전을 비롯해서 많은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경희궁 건물들의 상당수를 옮겨갔어요. 게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중요한 정각들이 대부분 헐려나가는 아픔을 겪었죠. 복원된 현재의 모습 서울시에서는 1987년부터 경희궁지에 대한 발굴을 거쳐서 숭정전 같은 정전지역을 복원했어요. 1999년 9월에는 사적 제271호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서울역사박물관과의 연계 경희궁은 다른 궁궐들에 비해 덜 알려진 곳이지만 바로 옆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어서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실용적인 관람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입장료를 절약하는 꿀팁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한복 착용이에요. 한복을 입고 가시면 모든 궁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요즘 경복궁이나 창덕궁 주변에 한복 대여점들이 정말 많으니까 미리 예약해서 한복을 입고 가보세요. 입장료도 절약하고 인생샷도 건질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여러 궁궐을 둘러보실 계획이라면 통합 관람권을 꼭 구매하세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종묘까지 포함해서 개별로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참고로 경희궁은 언제나 무료니까 부담 없이 가보세요.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계절별로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요. 봄, 그러니까 4월에서 5월에는 벚꽃과 각종 꽃들이 만개해서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창경궁의 벚꽃은 정말 유명하거든요. 가을 10월에서 11월에는 단풍이 물들어서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요. 덕수궁 돌담길의 은행나무 노란 잎이나 창덕궁 후원의 단풍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여름에는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겨울에는 설경과 어우러진 궁궐의 고즈넉한 멋을 느낄 수 있어요. 창덕궁 후원은 필수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요. 정말 인기가 많아서 예약 경쟁이 치열해요. 특히 봄, 가을철에는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경복궁의 경회로 특별 관람도 사전 예약을 권장해요. 무료로 진행되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덕수궁 석조전 내부 관람도 사전 예약이 필요하니까 미리 확인해 보세요. 효율적인 연계 관람 코스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창덕궁과 창경궁은 함안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서 하루에 두 궁궐을 모두 관람할 수 있어요. 정말 효율적이죠. 두 번째로 경복궁을 보신 후에는 바로 근처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을 함께 둘러보세요. 전통문화의 진수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덕수궁과 정동길,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을 연계하는 코스예요. 근현대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희궁은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 둘러보시면 서울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서울 5대 궁궐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각 궁궐마다 고유한 매력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둘러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하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들이죠.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궁궐에 얽힌 역사적 배경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관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 날 때 하나씩 방문해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도심 속에서 이런 완벽한 힐링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서울 궁궐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우 꿀팁 여우가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여행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행 꿀팁 여우였습니다.